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2023년의 끝이 눈앞에 보입니다. 1년을 기다란 길에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는 2023년이라는 길 끝에 서 있는 거겠죠. 아주 조금만 더 내디디면 24년이라는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이 길은 사실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시간은 분절하기 불가능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시간은 물리적으로 측정의 영역인 크로노스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우리 인간은 경험의 측면에서 시간을 상대적으로 인지하기도 합니다. 크로노스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상대적 영역의 시간인 카이로스도 있죠. 올 한 해 새로운 경험과 도전으로 충만한 삶을 보내셨다면 상대적 인지의 시간, 경험의 축적인 카이로스는 남들보다 길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올 한 해 역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니 햄스터 휠 돌듯 지루하고 괴로운 일상의 축적을 경험했을 겁니다. 내년이라고 신년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매년 1월 1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365일 중 어느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몇 시간 남지 않은 2023년과 이별할 시간입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2023년 마지막 날을 함께해 주실 아주 놀라운 손님, 고마운 손님 정효정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짜 감사한 표정을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십니다. 12월 31일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12월 30일에 듣고 계실 수도 있지만 아마 더 많은 분들은 너희튜브나 팟빵에 업로드된 걸 나중에 듣고 계시겠죠. 네. 오늘도 2023년과 잘 이별하는 법 파트 2이긴 합니다. 작가님의 최애 여행지가 또 있긴 하죠. 산티아고의 맘먹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제 남자 찾아 산티아고라는 타이틀로 책을 냈고요. 그때 그 책이 나오고 많은 또 부정적이요? 네, 판단이 있었습니다. 뭐 어디 유교국에서 감히 여자가 남자를 찾느냐. 왜냐하면 소수의 악플러들. 소수가 아니고 되게 많아요, 여러분. 늘 소수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으면 하나의 집단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있냐면 사실 백마 타고 공주를 찾아 나서는 건 예전부터 왕자들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해버린 거죠. 내가 가서 남자를 찾겠어.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발 같은 것도 있고, 어디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남자를 입에 오르내리느냐. 아니 설마 그렇게 댓글 쓴 사람이 있다고요? 네. 설마. 그 악플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무슨 말씀을요? 굉장한 악플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TV에서 예능 프로그램, 특히 연애 정보 프로그램이나 음악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악플러들에게 늘 둘러싸입니다. 근데 제가 겪었던 그런 악플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어서 굉장히 이제 성적인 비하가 된 악플이 있거든요. 어머 세상에. 그 정도까지였습니까? 네, 왜냐하면 30대 여성을 정체성을 가지고 30대 여성의 고민을 가지고 글을 썼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반발이 많습니다. 세상에 정말 삐뚤어진 인간들이 너무 많이 있군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주변에서도 그랬어요. 주변? 남자 찾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디서 감히 남자를 찾느냐라는 그것 자체로 저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결국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정효정 작가 비혼 뭐 결혼하기 싫다더니 결혼하고 싶은가 보네, 남자 찾는 거 보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왜 이렇게 주변에 사방이 적이에요? 그 PD님이 사시는 세상과 여성이 제가 사는 세상은 많이 달라요. 아니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물론 저도 그렇게 편안하고 만만한 삶은 아니긴 합니다만, 면전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못 만나잖아요. 적들을 차단하는 스킬이 제가 조금 더 있겠죠. 아니면 천연 갑옷이 있긴 하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천연 갑옷이 너무너무 만만하게 생겨서 이거 하나는 사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결혼은 하기 싫다더니 남자는 찾네, 이런 그 댓글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그게 뭐가 어떠세요? 뭐가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한데, 이제 한국 사회 특징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다 보니까 여성이 이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가 마이너스고, 그리고 연애 있고 결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작가님, 아직도 우리나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인이 5%는 넘어요. 저는 그냥 연애나 좀 하고 싶었을 뿐인데
겉봐라 결국 결혼하고 싶지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연애나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놀랍게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5%가 넘게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결혼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긴 했어요. 정말요? 제 인생에도. 언제입니까? 때는 바야흐로 2011년. 저는 이제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한 남자에게 반했습니다. 또 다큐멘터리입니까? 제가 보는 게 주로 그거여서. 다큐멘터리 잘났게 지내요. 아니 NHK 실크로드를 어렸을 때 보고 고등학교 때 보고 10수년이 지나 훌쩍 떠나기도 하셨고. 네. 어떤 다큐였나요? 히말라야에 있는 부탄이라는 왕국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네. 근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어린 사람이 국왕인 거예요. 심지어 왕이야. 네. 그리고 영국에 잘생겼어. 네. 그땐 잘생겼어요. 젊었으니까.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인재예요. 한나라의 왕이야. 그래서 그 남자한테 마음을 뺏겼습니다. 한나라의 왕이면 옥스퍼드 안 나와도 되지 않나요? 그냥 킹인데? 그래도 이왕이면 가질 건 다 가진 게 좋죠. 사람이 왜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잘생겼지, 학벌 좋지. 그리고 실제로 미남이에요. 왕이지. 키도 커. 그리고 왕이지. 지구상에 진짜 왕이 이제 몇 없잖아요. 왕국이. 네, 그렇죠. 아시아에서 왕국이 몇 개 있어요. 뭐 태국 있고, 보르네오, 부탄 있고, 브루나이인가? 네. 네, 브루나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북한이 있죠. 거기는 왕정은 아니잖아요. 사실 왕정이지 그게 뭐. 아니 3대가 세습하면 왕정 아닌가요? 근데 이제 명칭은 왕은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왕정공화. 킹 정은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왕정공화국. 네. 아무튼. 네, 뭐 거기도 백마를 타신 분이 계신 하십니까? 진짜 백마. 네, 백마탄 기사님. 백마를 당연하죠. 네. 아니 12월 30일 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농담처럼 보내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조금만 진지하게 돌아보죠. 그러니까 정말 그때 부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 왕한테 반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서 결혼한다면 설마. 여자로 태어나 일국의 왕비는 되어봐야 작가님, 되지 않겠냐. 농담이죠.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12월 초부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농담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저의 진지한 표정을 볼 수 있을 텐데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 진심으로 왕비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농담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렇게 젊은 왕이 통치를 해? 굉장히 재밌는 신선한 지점이었어요. 보통 왕 하면 다 늙었잖아요. 왕 중의 왕 찰스를 생각해 보세요. 퀸 찰스. 네. 그거 어머님이 우리 퀸이 엘리자베스 퀸께서 너무 장순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왕이어도 네. 찰스는 좀 그런 거죠. 근데 왕인데 30대야. 그리고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탄 왕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사가 오래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채 안 됐어요. 나름 신생 독립국이었나요? 네, 왜냐하면 히말라야라는 특징상 작은 집단들이 이렇게 사는 그런 지역이었지. 작가님 그럼 부탄도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군요. 네. 여러 부족들이 네. 연합해 있는 곳이었군요. 그래서 부탄이라는 이제 문화권으로 얽혀져 있는 네. 각 지역마다 영주들이 있었던 구조였던 거죠. 아하. 근데 그게 당시 영국 제국주의가 몰아쳤을 때 웬만한 히말라야의 다른 나라들은 다 영국의 복속이 됐어요. 네. 근데 부탄만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너무 멀었구나. 그런 것보다 부탄 왕이 일대 왕이 굉장히 지혜롭게 그 주변국들을 통합해 가면서 나라에 힘을 세웠고 그 사람이 영어를 잘 이용을 해서 그 영국과의 관계를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변 지형과 그런 전략을 잘 이용해서 독립을 유지한 경우였어요. 말 그대로 외교와 처세에 매우 능한 네. 지도자였었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경우거든요. 그럼 그게. 지금의 그 왕도 반하신 왕도 그 사람이 후손일 거 아니에요? 네, 5번째 후손이죠. 야, 머리 좋겠다. 네, 그래서 그 나라가 뭐가 재밌냐면 3대 왕 때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 행보가 굉장히 독특해요. 3대 왕 때 유엔에 가입을 하고 4대 왕이 되니까 우리는 GNP를 포기하겠다. GNP나 GDP를 포기하고 우리는 경제를 포기하고 뭘 얻겠다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겠다. 자금이 안 되는 나라 아닌가요? 자금이 안 되죠. 근데 네. 그러면 포기하는 순간 국민들은 뭐 먹고 살라고? 포기하면 편하니까. 아니 포기하면 편한데 편하다고 배가 고픈 배가 불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GNP나 GDP로 우리나라를 평가하지 않겠다. 우리나라는 네. GNH,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 행복으로 우리나라를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최대 가치는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4대 왕 때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부탄의 행복 신화가 시작된 거죠. 네. 나라는 가난하지만 국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곳 중에 하나다.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나라가
빈국에서 부국이 될 수는 없어요. 자원이 없거든요. 산에 있어요. 보통 그쵸. 해발 2,000m, 3,000m에 있습니다. 바다도 없고 도로가 잘 연결이 될 수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나마 그 나라에서 나는 거는 전기가 납니다. 왜냐하면 수력발전 산세가 험하다 보니까 음. 수력발전, 낙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이 있고요. 그거 말고는 나는 게 없는 나라예요. 하지만 이 나라의 가장 큰 자원은 관광이에요. 근데 부탄이 관광하려면 입국 자체가 까다롭잖아요. 네. 그 별도의 뭐라 그래도 관광세? 네. 입국세를 굉장히 많이 내죠. 그러니까 이 왕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머리를 쓴 거예요. 아, 돈 있는 사람만 받겠다. 우리나라 행복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나라야. 근데 니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이만한 가치를 지불하고 증명된 사람만, 이만한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우리나라에 올 수 있어. 그리고 인도나 태국처럼 백패커 돈은 없지만 여행을 장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받지 않겠다. 네, 히피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지역 자체가 굉장히 고급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네, 스페셜한 이미지를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환상과 동경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돈만 낸다고 다 입국하는 게 아니라 비자도 받는다는 얘기겠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분별한 외래 문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인도나 이런 곳은 태국은 이제 배낭여행자들 히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네. 사실 그 지역을 이제 좀 망쳐버리거나 그런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혼돈의 카오스가 있다면 바로 그곳이겠죠. 네, 그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켜버리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외국의 무분별한 문화에서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 정부의 의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탄에 대한 동경, 함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더 가고 싶은 곳, 행복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환상을 심어주게 된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국민을 외래 문화에서 지키는 두 가지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정효정 작가님이 이번에는 부탄과 사랑에 빠지게 되시는군요. 네, 그게 2011년도였습니다. 그래서 부탄은 두 번 다녔어요. 2011년, 2016년. 그때 그렇게 반하셨던 부탄 왕 이름이 뭐였죠? 제가 사실 옛날 남자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어머. 지금의 그 왕추크 가문인데 네. 왕추크가 이제 일대손 할아버지 성이 성이에요. 왕추크예요? 왕축. 왕이다 진짜. 네, 지금해가 그다음에 그 앞에가 다 지금해가 되거든요. 아, 지금해가 이름이에요? 이름이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왕이다 보니까 그쪽 이름이 길어요. 보통 이제 평민들은 그냥 성 없이 이름만 그쵸, 개똥이. 네, 부르는 편인데 네. 거기는 이제 이름이 좀 길어서 지금의 쾌사르 남겔 왕추크입니다. 다시요. 지금의 케사르 남겔 왕츠크. 지금의 쾌사르 남겔 왕추크고요. 네. 아드님이 태어났는데 아드님 이름이 조금 우리식으로는 웃겨요. 뭐예요? 아드님 이름이 개쇠예요. 개세? 개쇠. 개쉐. 네. 그래서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좀 개쉐 이렇게 돼서 약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드님 이름이 아니고 왕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아, 왕자가 개쉐예요? 네, 개쉐. 그래서 개쉐라고 네. 불리는데 그게 이름이 아니라는 거. 아, 개쉐가 네. 프린스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름이 만약 개똥이라 그러면 개쉐 개똥이 프린스 개똥. 뭐 그렇게 되는 되겠네요? 거죠. 네. 네. 아니 뭐 그쵸. 우리 일본에도 개세라는 게 그 철도회사 이름이잖아요. 경성. 네. 서울 경자의 이룰성자 개세. 아, 개세? 일본 나리타에서 스카이라이너가 개세 선이죠. 개세라고 하나? 개세라고 개세. 하지 않나요? 네, 개세. 개세.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케세라고 발음하기 좀 그러니까 케이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네. 막상 일본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개세. 케이세이 아니라 케세. 부탄에 그럼 2011년에 들어가셨군요. 부탄 들어가기 어려우셨는데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그 사실- 작가님 말대로 하면은 돈도 그러니까 일종의 관광세죠. 네. 그러니까 입국세도 많이 물어야 되고 네.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보통은 한 200불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루에 200불이라는 네, 하루에 말씀이시죠? 200불이에요. 와, 대단하다 진짜. 근데 이게 조금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네. 하루에 200불이 뭐냐면 부탄은 자유여행이 안 된 지역입니다. 반드시 가이드랑 동행해서 투어를 해야 돼요. 아하. 그 200불 안에는 그 나라에 내는 세금 65불 네. 그리고 가이드랑 차량비, 올 숙소비 익스클루시브예요? 네, 다 포함해서 기본 200에서 200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열흘이면 이제 200, 200, 200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좀 더 좋은 차와 좋은 숙소에 머물기 원하면 거기서 이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흘 머물려 그러면은 거기 체제 비용만 2,000불. 네, 근데 미니멈이겠네요. 네, 거기서 더 쓴 돈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숙박비나 식사가 다 포함이 됐으니까. 지금도 그 정도 가격인가요? 더 네. 올랐나요? 그 정도입니다. 항상 그 정도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았던 게 네.
다양한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제 친구 한 명이 부탄에서 당시 봉사활동하고 있었어요. 아, 부탄 사람은 아닌데 부탄에서 봉사활동을. 네, 호주 사람인데 네. 부탄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청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청을 받았다고요? 네, 초청을 받아서 갔지만 그 나라에 내는 세금인 65불은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뭐 가이드나 차량이나 숙박 필요 없다. 그냥 65불만 내고 친구 집으로 갔던 거죠. 그럼 그때 부탄에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처음 가셨을 때는? 열흘 정도 있었습니다. 열흘. 네, 근데 가이드도 없고 숙박도 없고 차량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여행을 하면서 자충우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행자에 대한 인프라가 안 갖춰진 나라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주로 히치하이킹으로 다녔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부탄이 나라는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나라 사이즈는 남한의 40% 정도예요. 생각보다 크네요. 근데 문제는 도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산이다 보니까. 당연히 국토의 뭐 대부분이 그렇겠죠. 산이에요. 해발 2,000m, 3,000m에 있어요. 네.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30분이면 갈 거리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지. 네, 산길이다 보니까 네. 2시간, 3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차가 고장나는 경우도 그쵸. 있고 길이 이제 외길이다 보니까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게 안데스나 네팔에서 흔히 경험하는 거잖아요. 네. 안데스 고산에 있는 어느 규모 있는 작은 도시들 가보면 건너편 마을이 바로 눈앞에 보이잖아요. 직선거리로 멀어봐야 5km, 4km 마을이 보여. 근데 거기를 가려면 한 2,000m를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런, 산과 산 사이를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부탄도 비슷한 곳이겠죠. 네, 그리고 도로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음, 제가 도로 사정이 열악한 지역 중에서 꼽는 지역이 부탄이랑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도 그렇게 만만치 않군요. 네, 거기도 절벽을 깎아서 길을 내서 네,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 타지키스탄도 그 파미르 하이웨이 중간에 있는 건가요? 네, 파미르 하이웨이를 넘어서 가는데 파미르 하이웨이까지는 괜찮아요. 일단 하이웨이 이름이 붙었다는 거는 그나마 도로가 있다는 거고요. 그 작은 마을들 있는 그런 곳은 제대로 된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이 낭떠러지예요. 어우,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탄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있는 구간이 있어요. 도로가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아닌 구간은 낭떠러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보고 있으면 멀미가 납니다.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나라에서 국가의 정책으로 우리는 경제 성장 따위 모르고 행복을 나라의 첫 번째 으뜸되는 가치로 잡았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만 들으면 인프라도 거의 없고 자급도 안 돼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 정말 그렇게 주장하는 거 막 행복합니까? 그게 그 나라에서 이제 경제 성장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행복을 기준하는 정의가 돈이 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겠지만 네.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생활 편의라는 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아무리 최소한- 돈이 많아도 아니 뭐 그래도 최소한 굶지 않는 거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죽지 않는 보장이 있는 것. 그거는 있어요. 그 나라가.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 그 나라가 재밌는 게 의료가 무상입니다. 진짜요? 네, 심지어 그 나라에서 이제 공짜로 해주는 게 교육과 의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료로 병원에 갈 수 있고 근데 약간 그 무상의료가 독일이나 캐나다 느낌 아닙니까? 돈은 거의 들지 않는데 좋은 병원이나 의사와 예약하기까지 막 6개월에서 1년씩 그건 걸린다거나. 그렇죠.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공동체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다고 이 친구가 굶지 않아요. 공동체에서 거둡니다. 아, 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 행복이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는 오히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행복해? 니네 돈은 많은데 니 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병원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 하기야 하는 올해도 거죠. 수원 세모니 사건이 있었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는 거기에 대한 다른 가치를 두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그래도 이런 건 있어야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기준인 거고. 그러니까 무슨 네. 미국에서 들어온 별다방이 동네 골목가다 깔려 있다고 그 나라가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나라 무상의료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병원에 가봤습니다. 아니 여행 중에 아프셨던 거예요? 항상 몸은 어딘가 조금씩 아프기 때문에 그때는 어디가 아프셨습니까? 아니 이제 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 인도 여행 오래 하고 네. 간 거였거든요. 인도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부탄으로 넘어간 거였어요. 그 과정도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설사도 하고 그러니까 배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갔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외국인도 무상이에요? 네, 무상입니다. 오. 외국인이 얼마 없거든요. 그건 정말 드문데? 네, 외국인이 얼마 없습니다. 들어오는 그렇군요. 외국인이 얼마 없고 그 모든 외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지불하고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네, 무료로 진료를 하고 약도 받았습니다. 영국도 외국인이 무상의료 받을 수 있잖아요. 공공의료. 근데 의사를 만나기까지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죠. 네, 거기서 의사는 바로 만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설사하고 배 아프다 그러니까 약 같은 거 지어주고 거기서 찜질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해줬었어요. 찜질이요? 네. 설마 우리나라 뜸 같은 거 그런 거 놔주고 그러나요? 뜸은 아닌데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약간 찜치료 같은 거, 찜질 치료 같은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료였고요. 오, 네. 놀랍다. 그래서 그 나라가 또 하나 무료인 게 네. 국민에게 콘돔 지급이 무료입니다. 그래요? 네, 산화 제한이 필요하니까. 네, 그 피임금은 어디서 나눠주나요? 역시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그 지역 의료에서 그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하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첫눈이 내려오면 학교를 쉽니다. 관공서도 쉬고 일을 쉬어요. 부탄이잖아요. 히말라야 인근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 처음 올 때. 첫날만? 처음 올 때.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이유는 뭐죠? 말 그대로? 쉬라고. 잠깐만. 근데 얼핏 생각해보면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길이 막혔거나 그래서 등하교가 어려우니까 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첫눈이 온다고 쉬는 건 정말 낭만 때문인가요? 대국민 복지죠. 그래서 이제 쉬어야 농담 아니고 정말인 진짜로. 거죠? 네, 진짜로. 그래서 와. 쉬는 날이나 네.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도 6개월이에요. 아,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2번째 부탄 여행을 했을 때 부탄의 총리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취재를 가신 건가요? 네, 일로 갔었습니다. 네, 근데 그 총리랑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너 와서 여기 취직하라고, 여기 출산휴가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6개월이면 유럽의 어느 복지국가 못지않은데? 네, 근데 출산할 일이 없어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거기서 네. 또 헤드헌팅을 당했습니다. 여기 와서 일하라고 마음에 든다고. 원래 꿈 중에 하나가 물론 농담이긴 하지만 부탄 왕의 왕비가 되는 거였잖아요. 네. 왕비가 되고 싶었던 거지 그 지역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아니 어쨌건 계속 그 근처에 있으면서 호시탐탐 언젠가는 왕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점에서 이미 왕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던 시점이어서 마음을 좀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후궁보다는 정비가 되고 싶으셨던 아니, 사실은 거예요? 후궁도 그렇게 큰 상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둘이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굳이 내가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왕이니까 사랑이 많이 넘치시겠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4대 왕의 경우에는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네.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했는데 사실은 그 4대 왕이 부인을 4명 두었던 이유도 네. 그 지역이 이제 히말라야에 있다 보니까 미신이나 이런 좀 점괘 같은데 많이 의지를 합니다. 아무래도 민속 종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부탄 같은 경우에는 티베트 불교의 한 종파를 믿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승려가 부인이 4명이어야 된다라고 4대 왕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야 나라가 안녕하다. 그러니까 4대 왕이 귀찮으니까 그냥 4명 자매가 있어서 주로 자매를 아 심지어? 4명을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4명 골라야지 그게 아니고 절에서 4명 두라고 했으니까 4명을 둬야 되는데 어쩌지? 저기 이게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복잡한 참 윤리적 문제가 많은데 뭐 문화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네. 저기는 내 자매가 있네? 오케이 그렇게 이제 내 자매가 그 4대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 5대 왕이 여색을 밝혀서 다양한 여성을 옆에 두는 거는 그 문화 현실상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기를 하자. 문화를 알고 나니까 마음이 접혔습니다. 그리고 부탄은 그거 선언하지 않았나요? 그 왕국은 자기 대에서 끝내겠다고? 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4대 왕에서 5대 왕으로 넘어가는 세습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보통은 죽어야지 세습을 하잖아요. 우리 엘리자베스나 찰스 경우를 보더라도 그냥 이 경우에는 평화롭게 정권이 이양됐습니다. 4대 왕이 나 힘들어. 그러니까 5대 왕이 이제 아버님 제가 하겠습니다. 뭐 심심찮게 일어나기도 하죠. 얼마 전에 일본도 일왕이 생전에 양위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젊을 때 그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5대 왕이 아직 30대였을 때. 굉장히 젊을 때 이례적으로 정권이 이양이 된 그러니까 경우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퀸 엘리자베스가 굉장히 나쁜 사람 같잖아요. 아니 뭐 어머님 어머님 아니고 왕비님 마지막까지 힘내서 하셨던 거고. 여왕님. 네, 여왕님.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 정유정 작가님과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서 더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다쿠 OBS 라디오. 2023년의 마지막 날
정말 시간이지 몇 시간 안 남았죠. 2시간쯤 남았을 거예요. 정확히 2시간 반. 2023년과 잘 이별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탄이라는 나라의 소재는 찰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행복에 네.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행복하고 싶어, 행복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행복인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하지만 부탄 같은 나라는 행복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네가 돈이 많다고 행복해? 네. 아니야. 거기는 행복에 대한 9가지 지표가 있어요. 심지어 매우 세부적으로 만들었군요. 네. 뭡니까 대체? 그래서 돈도 물론 중요하죠. 네.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행복하면 경제적인 걸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걸 대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네. 하지만 부탄에서는 돈은 그 일부일 뿐이고 네가 얼마나 건강한지, 네가 공동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제 그 유대 행복을 관계. 측정하는 네. 인덱스 지표가 있다는 9가지가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건강, 그리고 시간 활용 방법, 생활 수준, 추상적이다. 공동체, 심리적인 행복, 문화, 교육, 환경, 정치,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행복을 측정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특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 활용이라면 이런 거죠. 하루 24시간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게 썼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운동할 시간이 있었나요? 이웃과 친구와 대화할 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명상할 시간이 있었나요?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실제 그게 그 퀘스천에어에 들어가는 네. 질문지라는 말씀이시죠? 네, 잠은 충분히 잤어요? 공동체와 잘 어울렸나요? 좋은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점점 불행해지네요, 저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복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우린 돈이 없어서 불행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는 돈은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거는 사회에서 뒷받침돼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노력이 부족하고 네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서열화 때문이죠. 뭐 공동체를 강조하다기보다는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내 경쟁자니까 어쨌건 어느 조직이건 그게 학교건 직장이건 지역이건 간에 다니고 있는 학교, 연봉, 살고 있는 집의 부동산 지가, 타고 있는 차량의 가격에 따라서 서열을 은연중에가 아니라 대놓고 매겨버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부탄에서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지 서로가 경쟁하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서 약간 부탄이 조금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공태희 PD님이란 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탄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대놓고 말씀해 주시 말아주실래요? 이분이 노력이 부족하거나 이분이 능력이 떨어져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다르겠지만 부탄에서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노력이 부족하다고 잠깐 이러면 청취자분들 오해하세요. 네, 그러시면 안 그러니까 됩니다.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가치 판단하면서 그 사람이 불행하다고 하면 겉봐 쟤는 저러니까 불행하지. 쟤는 뭐 노력이 부족해. 쟤는 능력이 부족해 하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부탄은 그런 판단 자체가 없이 이 사람이 불행하면 그거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책임이다. 사회와 체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탄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부탄에 정말 자본주의 쓴맛을 한번 보이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그 나라도 자본주의 쓴맛이 많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없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인도에 의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자체에서 생산되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분들 당연히 최신형 전자제품이나 고가의 살제품들에 대해서 열광하는 게 당연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이 어디나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나라가 부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사실 교육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은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 우린 경쟁할 수밖에 없어라고 포기하고 미친 듯이 경쟁하고 살고 있는 사회가 우리라고 생각하면 아주 대표적이죠.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풍요도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전체 사회가 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가 부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보면 한국과 부탄을 잘 섞어서 중간 지점을 찾으면 둘 다 굉장히 나름 만족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부탄 행복학 연구소에 까르마 우라라는 잠깐만요. 다시요. 부탄의 행복학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까? 네, 행복학 연구소라는 국가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심지어 국가기관이에요? 네, 거기는 외무부 장관처럼
행복 장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뭐 국방연구원이나 네. 카이스트처럼 네. 그런 국책 연구소나 기관이라고요? 네. 그리고 장관도 있어요. 놀랍다. 네, 내셔널 그로스 해피니스 미니스터리 오브. 제가 정말 지금 헷갈려서 물어보는 건데요. 네. 거기가 일종의 그런 부탄의 보건복지부 같은 겁니까? 그 보건복지부 역할을 하는 부처는 따로 있고 행복부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행복부는 따로 있습니다. 외무부처럼 따로 있어요. 국가 기조를 세우고 국가 정체성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를 브랜드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탄 행복학 연구소의 까르마 우라라는 센터장을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어요. 까르마 우라는 사람 이름이고요. 네. 그래서 까르마 우라한테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인터뷰 마치고 행복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설마 내렸을까 해.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렸어요 정의를? 네. 행복은 네 안에서 느끼는 거다. 그러니까 네. 바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네 안에서 만족을 느끼는 게 행복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타인의 시선. 네. 첫 번째죠. 지금 사실 한국은 밥을 굶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지 못하거나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행한 이유는 남 때문에 불행한데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만족을 느낄 때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당장 나오는 게 뭐 엄마 친구 아들은 뭐 옆집 남편은 그 집 와이프는 누구네 아들은 누구네 아빠는 이러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게 부탄이란 나라라고. 그 어려움을 공동체 노력으로 극복하고 있는 게 부탄이라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지에 가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기엔 우리 너무 많은 길을 돌아온 것 같고 한국을 비롯한 고도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 부탄 같은 정책을 택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너무 많은 길을 걸었으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거기서 벤치마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행복의 척도라고 했을 때 네. 금전적인 걸 우선으로 생각하지만 행복은 다양한 척도로 매겨야 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이긴 네. 한데 글쎄요. 이 자본주의에 찌든 분 정말.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라는 겁니다. 여행을 가서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낼 게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의 정책 이벤자와 근데 이런 얘기하면 당장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지금 중국의 기술이 뒤처지기 일보 직전이고 일본을 확실하게 따라잡고 눌러야 되는데 지금 무슨 태평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 이 사람들아.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많이 일궈냈지만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이죠. 네, 그건 왜 그럴까요? 더 끔찍한 게 전 연령층도 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한데 노년의 극단적 선택률도 높고 청소년도 높아요. 그들을 돌봐주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년 같은 경우에 지금의 노년층은 빈곤율이 높아서 그렇긴 하지만 청소년은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기보다는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못 얻고 공동체 안에서 경쟁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내몰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2023년의 마지막 날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용할까는 잘 모르겠지만 노년층은 노년대로 불행하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불행하다면 정말 이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미래는 있는 것인가? 과연 두둥.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 날에 네.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한가? 내가 저 차를 사면 행복할까? 내가 저 집을 가지면 행복할까? 네, 행복할 것 같아요. 어제 잠은 충분히 주무셨는지 아니요. 자신을 위해서 명상할 시간은 자신을 되돌아볼 생각은 가지셨어요?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은 가지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변 사람과 안부를 나누거나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은 가지셨나요? 가지겠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조화를 이룰 때 그러니까요. 행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양한 분야의 조화를 못 이루니 통장이라도 좀 잔고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게 그냥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부탄 얘기 좀 계속해 보세요. 부탄이 행복한 이유를 납득이 되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식 기준으로 행복을 생각하면 저게 행복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부탄에 살고 계신 한국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도 교민들이 있겠죠. 네, 아주 적은 수 교민이 있습니다. 손에 꼽히는 수준으로 있는데 말 그대로. 네, 정말로. 네. 부탄 사람들이야 거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이런 게 행복이겠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한국 사람의 눈으로도 행복할까? 그렇지. 본인은 여기서 너무 행복하대요. 첫 번째는 고소가 없대요. 고소가 이웃 간의 고소 없다는 고발이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없다.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우리는 층간소음으로 고소고발을 하죠. 주차 문제로 고소고발을 하죠. 하다못해 욕했다고도 고소하죠.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참을 네.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겨야 되죠. 저 사람. 감히 나를 무시해? 근데 부탄은 진짜 고소를 안 한다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거기서 살고 계신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개를 기르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 집 개가 옆집 아이를 무는 개물림 사건이 있었답니다. 아니 그러면 큰일이죠. 한국이라면 네, 정말 큰일 나죠. 뉴스에 나죠. 그리고 네. 그 개는 네, 뭐 어쩔 수 없죠. 한번 네. 사람을 문 개는 계속 그럴 수 있으니까. 한국 같으면 사실 고소를 할 만한 상황인데도 부탄에서는 그 아이가 물린 어머니가 이제 용서를 했다고 해요.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다. 너무 그렇게 울지 마라. 세상에. 그래도 당연히 뭐 치료해 주시고 보상은 다 해주셨겠죠. 치료는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네, 대신 그 뭐, 언니는 이제 그 집에 이제 계속 보상을 한 거죠. 그렇죠. 뭐 네, 당연히 근데 보상을 받는 그 어머니는 괜찮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고. 보상도 안 받으셨다고요? 나중에 애기 선물 같은 거를 줬대요. 사람을 대할 때 계산 없이 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손해를 받으면 안 돼. 나는 반드시 보상을 받아내야 돼라는 그런 다툼이 이웃 간에 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좀만 내가 나의 권리를 조금만 침해받아도 난리 나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정말 관용이 없는 정말 무관용 사회가 되고 있죠. 네. 더욱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개물림 사건은 조금 이제 경우가 센 케이스긴 한데 그 언니가 얘기해 준 건 극단적으로 이런 일도 있었다. 근데 이런 게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 부탄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라는 말씀이신 전체적인 거죠.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놀랍네요. 네. 이해가 가지만 납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른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또 하나는 이혼율이 높다고 합니다. 아, 이혼율이 높은 게 행복과 관계가 있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그 언니한테. 이혼율이 높은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탄 자체는 전통적으로 모계 사회예요. 일이나 사회적 역할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여성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인도하고는 또 전혀 다른 문화권이네요. 전혀 다른 문화죠. 사회적 금기가 어떤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고 이혼녀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사회적 금기가 그만큼 없다는 거니까 그런 점이 행복하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세대 어머님들이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 못한 게 뭐예요? 금기 때문이죠, 뭐. 이혼하면 여자가 어떻게 혼자 살아가? 어떻게 먹고 살아? 그리고 이혼하면 이혼녀가 되고 또 그래서 저희 세대 어머니들이 이혼을 못하신 이유가 자식 결혼할 때까지 있다가 이혼을 하겠다.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많죠. 이혼을 하면 안 된다. 부탄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자유롭게 결혼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혼을 여성의 합니다. 경제권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 금기도 없다는 점에서 그러네요. 이건 납득이 됩니다. 혹시라도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이혼율이 높아야 행복한 사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성 경제권의 보장과 사회적 금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혼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사회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행복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국민의 실권리를 보장해준다? 네, 눈이 오면 쉰다. 네. 네. 이거 진짜죠? 진짜인 거죠? 사람이 죽으면 사별휴가가 15일이에요. 아, 이를테면 상주휴가를 15일을 주는 거군요. 네, 출산휴가도 6개월이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이 사람이 쉬고 주변과 교류하고 자신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고도 자본주의 사회가 어디 가나 다 초경쟁 사회긴 한데 우리가 좀 유난한 면이 있고요. 근데 이 부탄은 일단 우리 같은 초경쟁 사회는 아닌 건 틀림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면 답답해요. 왜냐면 한국에선 서비스를 하면 사람들이 뛰어다니잖아요. 그치.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근데 부탄에서는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 사람이 일을 서두르지 않아요. 자신의 페이스를 지킵니다. 손님은 손님의 행복이 있고요. 직원은 직원 행복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야 하는 거죠. 부탄이란 나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일하고 자신이 쉴 권리가 있습니다. 네, 사실 서비스업을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문화권이 전 세계에서도 한국, 일본 제외하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유럽을 가나 미국을 가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부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이 땅을 사면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농부는 포기합니다. 왜요? 더 부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부자가 된다고 내가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군요. 아니, 내가 놀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 내가 놀 시간이 없잖아. 아, 진짜 실제로? 땅을 더 많이 만들면 내가 쉴 수가 없으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이게 대리가 소작을 시켜도 될 거고 대리 경영을 시켜도 될 거고. 아니야. 워라벨인 거죠. 나는 워라벨 지켜야 돼. 갑자기 부탄 왕가의 자산이 얼마일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근데 그런 게 왜 궁금해요? 근데 여기서도 저는 정말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하는 게 네. 부탄의 행복의 기준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데 꼭 거기서 왕의 재산을 생각하면 쟤는 얼마 가졌을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서 뭐 해요? 저 왕이 얼마를 가졌을까? 말 그대로 부탄이 그러니까 재물 축적이 행복의 측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왕도 그렇게 다른 왕가들처럼 자산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국정을 운영할 정도로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어느 나라 왕들은 다들 왕가는 다 자산가들이긴 합니다. 이번에 실제 정준 작가님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좀 더 내밀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행을 떠나는 거는 맨 처음에 이제 12월 초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저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항상 이제 주어진 현실에 불만족해서 어디에 가면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부탄에서 그 대답을 찾긴 했었습니다. 오. 왜냐하면 2011년에 제가 처음 부탄에 갔을 때 네. 가이드 없이 여행하기가 힘든 나라예요. 여행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가이드가 데려다 주는 게 아니면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 주로 히치하이킹 하면서 다녔습니다. 히치하이킹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부탄 현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여자가 혼자 길에 서 있으면 일단 차들이 다 멈춰서요. 보통 외국인들은 가이드랑 같이 여행을 하잖아요. 전통복이 아닌 여성이 백팩을 메고 있으면 외국인이다. 근데 가이드가 없네? 그러면 차들이 와서 뭘 물어보냐면 문제가 있냐?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가이드를 잃어버린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차가 없다 그러면 태워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트럭도 타보고 승용차도 타보고 경운기도 타보고 뭐 별의별 거 다 타면서 다녔어요. 그만큼 히치하이킹이 쉬웠고. 히치하이킹 쉽고 또 안전했겠죠. 네. 당연히? 안전하기도 한 게 나라가 작다 보니까 요소요소에 경찰이 있는데 사실 외국인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혼자 다녀도 제 동태는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소문이 나는구나. 어디에 이제 웬 외국 여자 혼자 돌아다닌다. 한 친구를 만나서 이제 그 친구랑 놀고 있는데 경찰이 왔어요. 왜 왔냐 물어보니까 누가 저기 외국 여자가 혼자 있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보러 온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숙소도 잘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숙소 구하기도 관광객이 조금, 없는 나라니. 네. 근데 현지인들이 쓰는 숙소를 쓰거나 이제 어떤 곳에선 숙소를 못 찾아서 그 현지인의 집에 묵은 적이 있었어요. 임시 민박. 네. 정말 우연히 그 집에 가게 됐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같이 밥을 먹어요. 네. 근데 부탄이 식생활이 굉장히 간소합니다. 나는 게 별로 없는 나라다 보니까 밥에다가 엠마라고 해가지고 엠마요? 고추 있죠. 네네. 굉장히 매운 고추들이 많아요. 그 나라가. 고추를 다져서 양념한 것들을 먹어요. 그냥 맨밥 위에다가? 네. 보통 그게 반찬인 거예요. 네. 그 정도의 간소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만 계란 후라이를 주는 거예요. 그 귀한 계란을. 네. 그래서 아니 아기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는데 동방 예의지국에서 온 제가 어떻게 계란을 먹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예. 그래서 계란 안 먹겠다고 하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가 계란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먹는데 너무 목이 맥히더라고요. 돈을 따로 주신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순수한 호의에 의해서 저기 여자애가 잠잘 데가 없나 우리 집에 재워줄까? 그냥 재워주는 거죠. 오이코. 그리고 밥을 먹이고 저 혼자 이제 계란 후라이를 먹는데 그게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에 맨밥에 고추 반찬 먹으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목이 메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떠나면 이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나를 안 볼 텐데 무슨 목적으로 나한테 잘해주지? 그러니까. 날 두 번 다시 볼 것도 아닌데 대가가 없는 호의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낯선 여행지에서의 호의 같은 건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런 정도의 의심을 할 필요조차 없이 따뜻한 공기. 이건 너무나 100% 호의. 그래서 낯선 여행지에서 이제 호의를 의심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관광지 같은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는 그런 것조차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흔치 않은 경험이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여기는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전 항상 인생은 기브앤테이크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연인관계도 내가 이만큼 주면 상대도 이만큼 줘야 돼. 내가 더 베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렇겠죠. 우리가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받아야 돼. 그리고 네가 나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난 이걸 받아내야 돼. 기브앤테이크 정신이죠. 네. 행복한 사람들은 기브앤테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을 생각 없이 베푸는 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래서 불행하구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지만 내가 불행한 이유는 준 만큼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불행한 거고 이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나보다 훨씬 더 가난한데 행복한 이유는 기브앤테이크가 없기 때문이구나. 그냥 베풀기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와 정말 우리로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행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마음의 빗장을 느긋하게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거 받아내야 돼. 난 손해보면 안 돼. 항상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전투적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침에 네. 일 시작하면은 어깨에 힘 빡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누가 날 괴롭힐지. 그렇죠. 항상 이제 방어적이 되고 그런데 그렇죠. 조금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그리고 남의 기준에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 자신의 행복에 집중해 나가는 것이 방법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탄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정혜정 작가님 어제 우리가 방송을 다시 일주일 만에 재개하면서 2023년과 잘 이별하는 법을 얘기했더니 정 작가님 처음에 그 말씀하셨죠. 무슨 그런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라고 막 그러면서 아니 뭐 헤어져 본 적도 없는데 뭘 이별 얘기를 해야 했는데 너무 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원래 마이크 갖다 대면 합니다. 그리고 백지가 있으면 그냥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다음 책을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준비하는 책은 환상여행담이라고 가제를 제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부터 정말 이상한 여행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빡센 네. 여행지만 골라서. 빡세고 이상한. 그 와중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아 방금 부탄에서 만났던 그런 계란 후라이처럼. 네, 아니면 이란에서도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살던 천년 묵은 마을이 있거든요. 네, 마을이 천년 묵었나요? 네, 네, 천년이 그렇군요. 넘은 마을이 있는데 호텔에서 자기보다는 그 천년 넘은 집에서 자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 진흙집. 진짜 천년고택이에요? 네. 아무 아줌마를 붙들고 재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집에서 잤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샤이한 성격이시잖아요. 뭐 또 여행감 달라지시는군요. 네, 경우에 따라 샤이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네. 한데 그래서 거기서 잤는데 그 밤에 그 아줌마가 저한테 별을 보여줬어요. 별이 예쁘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 사소한데 끝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을 네. 책으로 쓰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환상적인 순간들을 환상여행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런 걸 이제 글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출판사 잡혔나요? 아직? 네. 이왕이면 큰 출판사랑 계속 좀 오퍼를 좋은 큰 출판사로 계속 넣고 계시는구나. 아니 출판까지는 아직은 생각 안 하고 일단 제가 쓰고 있습니다. 쓰면서 이제 글의 방향이나 전체적인 것들을 잡아보자라고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럼 이 환상 여행담이라는 가지의 책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군요. 네, 일단 저도 쓰면서 정리를 해보는 게 저 자신에 대한 정리이기도 하거든요. 네. 평상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행복이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평상시 저도 살면서 그게 잘 안 돼요. 마음의 빗장이 꽁꽁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을 쓰면서 저도 맞아 이런 게 있었는데 나 왜 이렇게 빗장을 닫고 있었을까 하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거든요. 글을 쓴다는 거는. 그럼요. 네,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나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를 들어보면 그 단어의 총합이 그 사람이 가진 결핍의 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일 거고요. 맞아요. 네, 행복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없어서 찾는 거거든요. 오즈의 마법사의 친구들이 여행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라모요정 정유정 작가님께 공약을 하나 드려야겠어요. 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환상여행당 책 나오면 네. 그때 꼭 모시겠습니다. 다시 나오셔서. 뭐 이러다 3개월 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아니, 감당할 왜-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저도 책을 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3개월 안에 책은 죽어도 안 나오고요.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쓰는 건 금방인데 출판사 선정도 안 됐는데 아무리 부지런한 편집자도 3개월 만에 못 만들걸요? 아무튼 약속해 주셨고요. 이렇게 12월 한 달 동안 정효정 작가님과 혼자 여행하는 이야기와 잘 이별하는 법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주에는 지난주 크리스마스에는 메리 솔로스 크리스마스 특집을 하긴 했지만요. 12월 한 달 동안 같이 해주셨는데 아주 상투적이지만 네. 안 물어볼 수 없죠. 네, 적당 독후 어땠습니까? 네 편안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어떤 부담도 주시지 않으셔서 항상 이제 그냥 떠들러 오는 기분으로 그렇죠. 네 즐겁게 와서 두서없이 떠들다가 갔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항상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어쨌건 지금 뭐 적당 독후 시작한 지 대충 8개월 정도 버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전이랑 크게 달랐겠어요? 그래서 적당히 즐겁게 재미있게 잘 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함께해 주신 라무요정 정효정 작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언제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이제는 정말 2023년에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입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